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보험회사는 내 보험을 어떻게 강제 해지하는가. 자, 이거는 보험회사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계약을 해지하는지를 알아야 내 계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거고요. 사실 저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자, 2018년 1월 달에 어떤 고객님을 소개를 받고 굉장히 좋은 그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나시기 전까지는 그 흔한 실손조차 안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은퇴 플래닝, 그 현금흐름, 이거 재무 설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3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형제야, 나 이거 건강검진 받다가 뭐 자궁 근종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거 떼어내면 보험 나오면? 네, 나온다. 얼마 나오는지 조사했더니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누님, 이거 보험금 청구하면 이거 그러니까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이건 사고조사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 전에 가입하기 전에 병원 다니신 적 없죠? 없어. 네. 청구했어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병원을 다니셨는데 5가지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2가지. 3개월 이전. 가입하기 3개월 이전에 병원 다니셨던 거는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금은 받고 계약은 해지가 됐는데 이때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예? 이랬어요. 그래서 3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제 해지권이 뭐냐? 그 다음에 사고조사 어떻게 나오는 거냐? 왜 나오는 거냐? 말씀드릴 거고, 고객님이 조사가 나왔을 때 해야 될 멘트, 안 해도 될 멘트, 예,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객이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앞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강제로 해지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고객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나중에도 보험회사로 남아있으려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보험회사가 횡포를 부린다. 예. 그거는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보험사고 조사라는 건 뭐냐면 사고가 나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거 보험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판단하기 위한 조사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알릴 의무 위반한 거 없는지 그거 알아보는 거고, 뭐 어떤 경우에 사고 조사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한 달 전에 보험 가입했는데 오늘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가락 골절이 됐다 미끄러져서 보험금 청구하면 조사 안 나옵니다. 이건 다 줘요. 상해는 거의 대부분 다 주는데 우리 신랑이 한 달 전에 보험 가입하고 오늘 디스크 수술했어요.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이건 100% 조사 나옵니다. 왜냐?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계약들은 액수에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암 진단자금이라든지 후유장애라든지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안 된 계약은 거의 나온다라고 금액이 크니까 보시면 되고, 기타 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가입하고 5년이 지나잖아요. 조사 잘 안 나옵니다. 조사 나와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뭐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조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냐? 고객님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야 이거 나갈까 말까? 보험회사 직원이 판단을 해요.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역의 손해사정업체, 거래하는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직원이 고객님하고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면담할 때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저거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그 전엔 어디 사셨어요? 직장은 어디세요? 예? 그 전에 직장은 어디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보통은 우리가 병원 갈 때 어디 가요? 집 근처 병원 가죠. 그죠? 그리고 회사 근처 병원 가죠. 그럼 지금 것만 알면 되지
전에 건 왜 물어볼까요? 왜냐면 가입하기 직전 5년치 거를 봐야만 얘네들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것도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사실대로 알려주되 불필요하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서류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자, 저희가 고객님이 이렇게 다니셨던 병원들 찾아가서 병원 기록 좀 볼 수 있게 위임장을 써주세요. 그 위임장 받아서 병원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사실대로 이제 걔네들이 쓰겠죠.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 그럼 없다로 해갖고서 보험금 줘라.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나오는 거고, 이런 이유로 위반이 돼서 이거는 면책이다. 예? 그렇게 보고서 쓰면은 보험회사가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고객, 또 저희 회사의 고객님들이 사고조사 나올 때는 저희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위탁 손사, 직원, 고객님, 저 이렇게 앉아서 저는 고객님 옆에서 이러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를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함부로 못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거를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직원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자료 열람하는 거에 동의를 해달라. 이거 동의하잖아요. 얘네 위임장 안 받아가도 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보이니까. 왜? 건강보험공단에 가갖고서 어느 병원 다녔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볼 수가 있는 거. 근데 보험사고 조사에 대한 협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계약자의 의무인 건 맞습니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데 이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사인해 주세요. 너 의무 아니잖아. 국세청 신고 내용 열람 동의해 주세요. 왜? 국세청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병원비 공제 받으려면 그거 자료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 이 똑똑한 사람들. 이것도 좀 동의해 주세요. 장난해? 뭐? 예? 그리고 백지 위임장을 씁니다. 이 백지 위임장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병원 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록을 보겠다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 고객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백지 위임장을 써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백지 위임장 한 장이 몇 개의 위임장 역할을 한 겁니다. 왜? 요 병원 갔다가 없네? 그러면 저 위임장 받아왔어요. 딴 병원 가도 없네? 요 병원 갔는데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때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사 업체 쪽에서는 다녀볼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고객님한테 불리한 겁니다. 백지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실 때는 이거 쓰세요. 이거 어느 병원 무슨 과 언제까지 볼 건지 쓰세요. 깜짝 놀랍니다. 5장 써주세요. 나 바빠요. 2장만 써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와야 되는? 다시 오세요. 네? 다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장 정도는 백지 위임장을 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총 갖고 가는 게 3장이고, 그 이후에,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저희 회사 고객님들 중에 사고가 나와서 불이익을 받으신 분은 없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강제 해지권은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조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하지만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하셔야 될 것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설계사 혹은 좀 경험 있는 설계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만 어렵게 가입한 보험이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